지금 김태우 수사관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 사찰 이야기죠. 그런데 정치 사찰 이야기를 하자면 실정적인 것만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안기부에서 정호용 씨가 대구 남구에 출마할 때 출마를 못하도록 뒤따라다니고 사찰 압박을 했어요. 전방위로.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YS 때 대통령 초기에 돌아가신 김광일 비서실장하고 그 당시 안기부장하고 크게 한판 붙은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안기부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화에 도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안기부장 말이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통령도 도청한다. 아마 그 당시에 안기부장하고 김광일 실장이 크게 싸움이 붙었을 때 YS는 안기부장 편을 들었어요. 김광일 실장이 결국 사퇴를 했죠. YS 이후에 DJ 들어왔을 때 제가 그 당시에 DJ 저격수를 했습니다. DJ 저격수를 할 때 저희 집 앞부터 그 당시 국정원 요원들이 봉고차에 숨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 따라다녀도 나는 어당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사찰을 당해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또 여태 그래 살아왔고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 정권을 운용하려다 보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영구 국정원장인가 하시는 분이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 정보위원이었죠. 근데 인사청문회를 할 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가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 전화죠. 내가 온 줄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을까요? 밖에서 따라다니는 그 당시에 국정원 요원들이 방금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영구 국정원장 그분은 제야 시절에 변호사 하실 때도 제가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따라다니셔도 됩니다. 네,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영구 국정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길래 내가 들어오자마자 전화 오신 거 보니까 밖에 직원들이 보고한 것 아닙니까? 이젠 거짓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는 고영구 국정원장이 되고 난 뒤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이 언제 미행을 하지 않고 정치 사찰을 했냐 밝혀진 게 정영근 의원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10월에 국정원에서 감청했고 도청했다는 감청은 참 적법하니까 빼고 핸드폰 도청했다는 그 자료를 대거 입수를 해서 저하고 그 당시에 전재희 의원하고 핸드폰 대화 내용을 도청한 걸 언론에 발표를 해본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전화를 하면서 이제 이해창 총재를 내가 비판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걸 정영근 의원이 이제 악의적으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국정원에서 도청을 했다. 그 자료를 대거 언론에 배포하는 바람에 내가 그랬습니다. 아, 따라다니지 않더만은 이제는 도청하는구나. 그래서 내 기억에는 그의 국정원 국정감사 때 도청 장비를 어떻게 했냐. 집중적으로 따지니까 없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신건 국정원장께서 도청 장비를 없앴다. 그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국정원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천 앞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사찰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 뒤에는 난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찰 이야기는 그렇고 미국의 FBI 후보국장이라는 사람은 48년간 FBI 수사국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FBI 국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대통령의 내실까지 말하자면 잠자리까지 도청을 했습니다. 그 도청 자료를 갖고 또는 유명한 상원의원 대통령 후보의 도감청 자료가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다음 되더라도 후보국장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후보국장이 48년 동안 전설적으로 도청, 감청 거기에 세계적인 인물이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CIA가 감청하고 도청하는 것 그것은 미국 사회에서도 공공연히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도감청한다. 그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이 김태우 수사관이 한 행동은 뭐냐? 청와대에서 한 거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습니까? 민간인 사찰한다고, 정치 사찰한다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정권이 부도덕하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정권을 잡았죠. 정권 잡아서 최근에 DNA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은 사람의 DNA가 아니고 무슨 동물의 DNA인지, 안 그러면 화성인의 DNA인지 말하는 거 보면 참 그렇다. 한국 정치판에서 좌파와 우파를 격렬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좌파들은 뻔뻔스러워요. 근데 우파들은 비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좌우를 구분하시는 것도 국민들이 쉽게 좌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찰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정권이 무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통상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등을 돌리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지금 주사파 정권은 북한의 김정은이만 쳐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고, 내 나라 5천만 국민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등을 돌리는 그룹들이 언론입니다. 물론 의용방송, 의용언론들은, 좌파 매체들은 아직도 정권 공위에 정신이 없죠. 그렇지만은 언론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직사회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딥스로트라고 하죠. 김수사관 행동을 보십시오. 그게 소위 딥스로트라고 합니다. 딥스로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역대 정권에서 딥스로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등을 돌리는 게 검찰입니다. 경찰은 정권 망하기 직전까지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좀 야비하죠. 야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권의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돌변하는 조직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그랬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DJ 정권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검찰은 정권 말기에 가서 돌아섰죠. 무너지는 속도가, 제가 정치판에 들어가서 YS 이래 쭉 역대 정권을 봤는데 무너지는 속도가 이 정권은 참 빠르다. 왜 빠르냐? 민생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빠르다는 겁니다. 민생이 떠나면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민심이 떠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이 살아나고 있고, 공직사회가 떠나고 있고, 그리고 검찰이 마지막 떠나는 순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검찰은 주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1%도 안 되는 주구들이 정권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1%도 안 되는 주구들도 곧 떠날 것으로 나는 봅니다. 자기가 살아야죠. 자기가 살아야죠. 정권 바뀌면 자기가 또 감옥 갈 판인데요.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럼 정권이 무너지면 이 무너진 민심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권의 반대편에 서는 분들이 무너진 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부터 전부 합심해서 만들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